인권 변호사모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 거는 핸드아웃으로 맨 뒤쪽에 따로 삽질되어 있는데요.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계신 다른 분야에서 이제 SDG의 각 그 의제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몇 번 언급됐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소수자 권리도 살아남긴 남았습니다. 몇 개의 어떤 힌트로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세히 어떻게 토다봐서 뭘 도출해낼 수 있는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막 꿈보다 해몽이 좋은 식으로 막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개발해서 이제 부속 문서들로 구체적으로 도출되는 권고와 목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온 해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Leave No One Behind라는 표현인데요. 이 SDG에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 누구도 남기지 않아야 하잖아요. 근데 자꾸 누구를 남기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지속가능 개발과 성소수자 권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 순서는 지속가능 발전 사회 구현하기 위해서 성소수자 혹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슈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냥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단어에 대해서 뭐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국제인권규범에서 통용되는 LGBTI persons라고 일단은 저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persons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나 개인, 집단이나 이렇게 지칭하려고 할 때 LGBT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 차별금지 사유로 말하려고 할 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조금 대칭적인 개념을 씁니다. 왜냐하면 성적 지향에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가 있고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이게 내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어떤 젠더적인 감정, 정체성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이랑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거든요. 근데 소수의 분들이 그게 일치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데 국제인권에서 트랜스젠더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의료적인 표현이 이제 법에 남아 있어서 성전환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성이랑 이 법적 성별, 신분증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의료보건이라든지 정말 일상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요. 성적 지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정체성이니까 그거는 숨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물론 그게 프라이빗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얘기 안 하고 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감추고 평생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예 완전 이성애자로 간주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뭐 소수자 스트레스도 있고 사실 법제도가 완전히 배제된 채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큰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이슈가 SDG 목표에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래서 향후 SDG 활용 방안, 그리고 국내에서 본 이슈를 어떻게 주류할 것인지 좀 오버랩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성소수자 집단이 겪는 차별과 배제, 국내 세계 비슷하긴 한데요. 사실 성역할 고정관념, 왜 남자가 그러느냐, 왜 여자가 머리를 짧고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느냐, 왜 결혼 안 하느냐, 그런 이성애 중심적 고정관념에 기반해서 사회적 편견, 폭력, 차별 배제를 겪고 또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차별적인 법령, 이제 성인 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처벌하는 그 소도미로라는 게 전 세계 아직 76개국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식민주 시대 이물인데요. 아직 그러니까 막 집행되는 법은 아닌데 상징으로서 계속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딱 정부가 이 집단을 유의미한 어떤 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는 동성애자가 없다. 심지어 그런 표현도 하고 되게 호모포빅하고 트랜스포빅한 어떤 정부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정책으로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의 모든 분야, 개발의 모든 분야, 고용, 교육, 아동 청소년, 보건, 빈곤에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2012년에 이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에서 나온 본 프리 앤 이퀄이라는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거에 관해서 권고를 한 그런 문서가 있고요. 한국도 이제 올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가 작년 버전으로 인권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차별을 겪고 어떤 법들이 있고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권고를 한다 뭐 이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인구 집단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아까 그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나온 그런 결과인데요. 한국의 자살률이 높긴 하지만 이거는 좀 심각하잖아요. 10대 성소수자 5명 중 한 명이 자살 시도를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지금 청소년들이 주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소외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가출하고 싶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이제 동성애 커뮤니티 가서도 폭력을 당하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되게 어려운, 왜냐면 경찰 가서 나를 뭐라고 그럴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 이런 법령에 의한 차별 때문에 이 10대들이 이걸 겪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10대에서 이런 걸 겪는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자살 자해 같은 생명권의 문제도 있지만은 학교에서 이제 중도 이탈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좋은 직업, 소위 디센잡이라고 하는 걸 얻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빈곤으로 빠지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청소년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한국 교육부에서 아예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학교에서 잘 살아남아서 다음 단계로 가면 직장을 가면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인권 실태 조사에서도 직장에서 차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있는데요. 주로 뭐 업무 배치라든지 교육 연수 기회, 임금 이런 데서 이제 차별을 겪고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겪는 거죠. 뭐 은근히 따돌림 당하고 중요한 정보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남자답지 않다, 여자답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뭐 성희롱도 당하고 성폭력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같은 경우는 게이 성향이라는 구설로 인한 퇴사 권고도 있고 뭐 꼬투리를 잡아서 사직 권고 받고 사장이 알아서 사직 압박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직종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센잡이라고 하는 데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 불안과 빈곤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그 신분증상의 성별과 사회적 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신분증 안 내도 되는 직업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대보험 되는 직업은 일단 신분증 내고 주민등록증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사대보험 안 되는 비정규직으로 많이 빠지게 되고 고용 상태가 대단히 불안하고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좀 이제 전체로 봐도 되게 낮은 숫자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지금 아동과 이제 고용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아직도 76개 국가에서 성인의 상호 합의하에 동성 간의 관계를 형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인데 이 법은 왜 생겼냐면 사실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국가들은 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인데 사실은 그 원래는 영국에서 유래한 법이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버거리 액트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 이제 성경에 대한 중세 아주 보수적인 빅토리안적 해석에 의하면 재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행위는 다 금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성애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제 악이 이제 횡행하는 도시 소돔을 따서 이제 소돔이라고 했고 이제 소돔이로가 영국에서 생겨서 식민지 시대 때 쭉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쭉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근대가 됐고 인권의 개념이 생기면서 그 자기네들은 다 없어지고 심지어 자기네들이 이제 동성 결혼도 있는데 이 나라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아프리카적 가치라고 대통령이 막 그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내는 거죠. 사실은 아프리카에는 동성애 혐오적 전통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동성애 혐오적 전통은 영국 식민주의와 함께 내려온 것인데 이 지금 잔재들이 76개 국가에 있는 게 아직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가라고 하는 그 국제 LGBT 단체에서 전 세계 차별적인 법령과 이제 좋은 법령을 나눠서 이제 지도화한 건데요. 이제 빨간 곳이 펄스큐션이라고 해서 아까 그 76개 국가입니다. 이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당할 수 있고 이제 형법적으로 차별당하는 곳들이 다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 다 식민주의 겪었던 나라들.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된 레코그니션은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법적 인정을 해주는 국가들입니다. 지금 미국이 있고 뭐 중남미, 서구 해가지고 동성 결혼 21개 국가가 있고 파트너십까지 합치면은 뭐 한 40개 국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동성 간의 관계 어떠한 법적 인정도 없는 국가가 딱 4개인데요. 한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예. 일본도 최근에 시부야랑 세타가야부에서 생겼잖아요. 예. 좀 점점 좀 창피한 수준으로 한국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패 모양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고용이나 뭐 재화 용역 이런 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당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표시 있는 국가들. 아시아에도 꽤 있거든요. 필리핀도 뭐 조례나 이런 거로 있고 대만도 고용에 관련돼서는 성적 지향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에 왜 LGBT 권리가 포함돼야 되는가 어떤 그 정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은 기본적으로 개발에서 전통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빈곤, 건강보건, 교육, 뭐 성평등, 경제성장, 고용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빈곤 문제 아시아에서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시아 사실 원래 이제 LGBT 권리 같은 경우는 도시화하고 조금 정비례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도시화되면서 이제 자기 살던 곳에서 떨어져서 익명의 도시에서 살면서 조금 더 자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펼치고 해서 이제 도시화와 정비라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아는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커뮤니티인데 마을 안에서 막 쫓겨나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을에서 원가족으로부터 너 이상한 애다 하면서 이제 나가라고 그러고 이제 고용차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사회 보장이 이성 결혼 커플에 맞춰져서 짜여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보험 이런 게 있는데 주거, 뭐 유족연금, 건강보험 이런 게 다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소도미로가 있는 국가는 그런 차별적인 법령 그런 분위기 때문에 HIV 위험이 사실 오히려 더 높아져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정보를 안 대거나 세이프 섹스를 신청한다거나 무슨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상 되게 위험하고 또 소수자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 같은 경우도 괴롭힘, 차별로 인해서 학업에서 조기 탈락을 하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자살 비율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한국도 이제 부산에서 그런 따돌림으로 인한 이제 자살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의 책임은 없는 거로 결정이 났어요. 근데 너무 불행하고 유족도 너무 마음이 상했죠. 이제 국가가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성평등 여성 역량 강화 이슈에서는 이게 또 여성이라는 게 이중 차별이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 여성 같은 경우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 고정관념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제 더 차별들이 있는데 막 원가족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킨다거나 정말로 작은 마을에서 교정강간 이런 사건들이 있고 학교나 직장에서 성희롱 당하고 주거에서 강제 추방 당하고 이런 일들로 인한 폭력과 차별이 더 높습니다. 근데 기존의 그런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같은 기존의 가정 폭력을 다루는 시스템에서 뭐 동성 커플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정체성에서 특별히 고려가 없어요. 쉘터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공적인 그런 공권력 시스템 이용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과 고용이라는 되게 경제적인 어떤 레셔널이 있는데 월드뱅크가 인도를 조사를 했는데 성소수자 차별을 하면은 이 차별로 인해서 지금 너희가 지금 경제 안 좋아지는 게 GDP 0.1에서 1.7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도 그 소도미로가 있거든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징적인 차별적인 법령으로 인해서 이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직장에서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언제라도 내가 체포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불안함들이 이제 경제적인 이제 나쁜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경제 성장과 고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개발 이슈가 있는데 결국 이제 SDG가 나왔죠. SDG가 나왔는데 사실 그 SDG의 기본이 되는 아까 보신 밀리언 보이시스나 이런 기본 문서에 LGBT가 한 5번에서 10번 나오고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도 5번에서 10번 정도 나와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엔이란 게 왜 2개의 유엔이 있다고 투 유엔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전문가들 뭐 이제 직업 외교관들이 이렇게 연구나 어떤 외교를 통해서 쌓아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국가가 자기네 정치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되는 또 다른 유엔이 있는데 제 생각엔 또 다른 유엔에서 좀 잘려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다 막았던 국가들은 아까 그 76개 국가들이겠죠. 사실 이게 자기네들 차별적 법령을 그걸 철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잘려 나갔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텔레그램 19번의 아더 스테이터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큰 승리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되게 절반의 승리라고 표현했지만 큰 승리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그 반대하는 쪽에서 저것도 없애려고 했거든요. 사실 젠더 이퀄리티랑 아더 스테이터스 저걸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긴 문서에 앞부분에 더 뉴 아젠다라는 부분에 19번째 문단에 아더 스테이터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인권 문서라는 표현도 있는데 UDHR 지금 뭐 기본적인 국제인권법에서 성적 지향 성명 정체성은 다 이제 내재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힌트를 남겨놨고 뭐 이거 가지고도 사실 다들 막 환호하고 그랬어요. 아더 스테이터스 가지고. 그래서 아더 스테이터스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인권법에서 이 정도 이만큼 이미 법리가 쌓여 있거든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소지 관련된 유엔 문서가 최소 848개입니다. 이게 지금 ICJ의 소지 유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제 각 소스가 이제 뭐 조약기구 위원회도 있고 특별보고관들 있잖아요. 뭐 SP 이제 뭐 특별보고관, 뭐 여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뭐 아동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런 거 문서를 다 합치면은 848개가 있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확립된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SO와 GI는 각종 규약에서 성 아니면 아더 스테이터스를 차별금지 사유로 이미 계속 오랫동안 보고 있었고 일반 논평에서 되게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사유입니다. 사실 그래서 21세기에 만든 문서인데 제가 아는 21세기에 만든 인권 문서 중에 성적 지향이 없는 흔하지 않은 건데 좀 뭐 국제 정치가 뭐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유엔 기구 안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권리가 유럽 지역 기구보다 사실 발달이 늦었고 왜냐면은 일단 총회 나가면은 그 76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총회 레벨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약위원회에서 이제 계속 이제 법리가 전개가 되고 2006년에는 이제 연성법 요구약 카르타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기존의 유엔 인권 문서에서 도출되는 거를 자유권, 사회권 쫙 모아서 이제 몇십 개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문서거든요. 이제 여기서 많은 것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레벨에서는 사실 쉽진 않은데 이런 좀 전문적인 곳에서는 이게 통과가 돼요. 지금 2011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고 2014년 유엔 인권에서 또 결의안이 통과돼서 이제 두 번의 결의안이 있었고 이거에 기반해서 유엔이 뭐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이런 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그 인터넷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unfe.org라고 UN Free and Equal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그리고 그 올해 아마 그 SDG가 9월 말쯤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나오고 나서 며칠 후에 딱 준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빠질 거를 다 알았기 때문에 기존에 LGBT 권리를 많이 했던 12개 유엔 전문기구에서 이때 맞춰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해요. 자기네들이 SDG의 제한적 언어를 보완하겠다는 어떤 그 의도가 분명하게 있고요. 그래서 정말 사상 유례 없이 12개 기구가 공동 성명을 냅니다. 이제 주요 기구를 보시면은 아까 노동얘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제노동기구가 있고 뭐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원래 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이제 보건권에 관해서 에이즈가 중요하기 때문에 UNAIDS 그리고 개발에서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UNDP, 교육 유네스코, UN 인구기금, UNHCR, UN 아동기금, UN 마약범죄사무소, UN 위민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 이렇게 12개가 들어와서 공동 성명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을 이 성명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고 지금까지 확인되는 최소한의 수준을 국가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사람들을 폭력에서 보호합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폭력이 발생하면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고 법적 구제를 하라. 이거를 감시하고 보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해라. 그리고 헤이크라임 법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만들어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거고 두 번째가 차별적 법규를 철폐하자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소도미로 이거는 없애는 게 거의 지금 국제인권법상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소도미로 없애자 그런 차별적인 법령 없애자는 게 두 번째고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자는 거는 일단 차별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 고용, 의료, 주택, 사회보장 뭐 이런 데서 차별 금지. 그리고 일단은 차별이 일어나는 상황은 사실 이미 발생한 거고 그거에 대한 근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이 차별을 할까? 이게 되게 잘못된 지식이라든지 편견 이런 건데 이게 사실 교정되지 않으면 차별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좀 공교육, 뭐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교정을 해야 된다. 편견에 대해서라는 게 지금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합시다라는 거고요. 이제 끝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국제연합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각 당사국이 국내 안에서 자기네들 이행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리소스와 매터리얼이 있으니까
우리는 조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유엔 기구가.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그래서 이용하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또 의미심장한 이벤트를 합니다. 그 LGBT 코어 그룹이라고 하는 17개 국가와 EU, NGO 2개, OHCHR 이런 그룹이 있어요. 유엔 안에서. 좀 LGBT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룹인데 아시아에서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본만 있습니다. 다들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이 LGBT 코어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엔 그 SDG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언어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 않다. 이미 들어가 있는 목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이제 여기도 리빙 노원 비하인드라고 하는 이벤트인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왔고 반기문 총장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SDG의 어떤 목표라는 거는 누구도 뒤에 있지 않게 하는 건데 이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야 이것이 결국 실현이 될 것이다라고 사무총장 입으로 분명하게 말을 해줘. 그래서 사실 SDG의 제한적인 언어지만 지금 다른 방식으로 다 지금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과 인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보면 UNDP가 비잉 LGBTI인 아시아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유네스코 아시아 퍼시픽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단 비잉 LGBTI인 아시아는 이게 2014년에 시작을 했고요. 2017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기존의 MDG의 2번, 3번, 6번, 8번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옛날부터 이미 빈곤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상관이 있었던 거고 이게 페이즈 1 때는 8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이제 도큐멘테이션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고 뭐 국가인권위원회 초청해서 이벤트하고 그러는데 한국은 이제 8개국에는 못 들었고요. 왜냐면 사실 한국은 도너 컨트리잖아요. 사실 디벨로버트 개념에서는. 근데 거기엔 못 들었는데 인권위가 이제 초청받아서 같이 이벤트는 했어요. 근데 갔다 오시면은 갔다 왔다는 얘기를 국내적으로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갔다 왔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페이즈 2로 넘어갔는데 페이즈 2에서는 딱 몇 개 나라만 이제 골라서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영향이 이제 다른 나라에도 있을 것이고 문서는 또 이제 전 아시아 레벨에서 내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 언급이 되긴 해요. 비잉 LGBTI 아시아를 보면. 그리고 이제 이건 유네스코가 원래 본부 차원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2011년인가 이제 나왔던 문서고요. 이제 학교에 이제 이건 리소스로 이제 교사들한테 돌리라는 차원에서 만든 거고 한국도 번역을 했어요. 그 이제 LGBT 활동가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제 많이 찍어서 보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온라인에만 있어요. 이것도 좀 더 보급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유네스코 아시아 퍼시픽이 올해 또 무슨 사업을 했냐면 이제 이 도큐멘테이션 다 모아서 이제 아시아 성소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From Insult to Inclusion이라는 이제 문서를 냈는데요. 이게 왼쪽이 이제 런칭 이벤트인데 맨 왼쪽 계시는 분이 한국 분이시거든요. 그 유엔 김광조 교수님이라고 아시아 디렉터인데 한국 유네스코는 왜 이걸 한국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퍼플 마이스쿨이라고 이 학교는 LGBTI 청소년한테 안전합니다라고 어떤 연대의 뜻을 표하는 하루에 다 보라색 옷을 입는 거예요. 보라색 옷 입고 뭐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왜 유네스코 한국은 한국에 다 안 할까요? 이런 게 되게 힘들어하는 청소년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데 이런 거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향후 SDG 활용 방안과 국내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게 사회권은 좀 멀어져 있긴 한데 자유권에서도 이제 평등 개념에 의해서 몇 가지를 이제 도출해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근거로 한 차별이 포함돼야 된다는 게 이제 자유권 규약에 하나 들어갔고요. 성소수자 관련돼서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본 거죠. 자유권위원회에서 폭력 혐오 발언과 같은 강한 차별적 태도가 있다. 한국 사회에. 뭐 그리고 일종의 소도미 로인 이제 군형법 2조의 6이 살아 있거든요. 이것도 이거 철폐해야 된다는 거고 전환 치료라는 거는 당신 성적 지향, 당신 성별 정체성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칭 탈동성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동성애가 좋은 게 아니니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되게 의료적 사기에 가까운 건데 이제 이런 걸 행사를 막 국회 건물 빌려서 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성교육 표준안이라고 해서 사실 사회권, 보건권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유권에서도 이번에 언급이 된 거는 왜냐면은 우리는 성소수자 언급 안 하겠다고 대놓고 되게 차별적인 공문이 나갔거든요. 우리는 언급 안 한다 여기서는.
이거는 일반적인 성적 지향이 아니라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문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관련돼서 되게 과도한 요건이 있거든요. 신체 침해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권고가 나와서 이제 한 문단에 다 꾸겨 넣었는데 예, 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이제 교정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은 이제 그 첫 번째 원칙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 되게 애매한 그냥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차별적인 이런 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대중 캠페인이나 공무원 교육처럼 좀 근원을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자유권부여하게 위원회의 일종의 처방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지금 너희 이 수준은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나온 것 같고, 그 아까 그 UNDP 사업에서 아시아 레벨에서 SDG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걸 도출해낸 게 이 문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1번 그 빈곤 관련돼서는 이 빈곤이랑 일자리 관련돼서는 일단 가족이나 거부 차별로 인해서 교육 고용 기회가 이제 자꾸 이제 배제되니까 이제 가난과 사회적 어려움이 계속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사회적 경제적 주변화를 막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고용 차별로 인한 빈곤을 몰지 않도록 정부도 고용주로서 시범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권고고 뭐 직장 내 다양성, 뭐 복지 주거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3번이 건강이잖아요. 이제 건강에서는 일단 의료보건 서비스가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욕구를 잘 이제 케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교육과 트레이닝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대에서는 그 정신질환 관련 편람 DSM에 정신질환이 그러니까 동성애가 빠진 게 이제 몇십 년이 됐는데 그 이후로 그냥 정신질환이 아니다 말고는 이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인구 집단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특수한 욕구가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SDG 3번에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치료, 혹시라도 전환치료 이런 관행이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4번은 교육인데 4번이 제 생각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와 교육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그 반따돌림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교사들이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교사들도 항상 당황스러워하고 이렇게 좋은 어떤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교육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성소수자 아동의 부모를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성평등과 불평등에서 이제 도출되는 거는 이제 법률 교육기관은 불평등에 기여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막아야 된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차별금지법도 될 수 있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차별과 낙인에 대항할 수 있는 공공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유명인들이 이거를 지지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정부가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뭘 지지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유엔 위민이 히포시 같은 거 하듯이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예, 5번, 10번에서 도출이 되고요. 11번이 도시와 커뮤니티인데 일단 안전한 지역사회, 헤이크라임, 가정폭력 이런 거부터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들을 트레이닝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사건에 첫 번째 도착하는 사람들이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되게 이상한 반응이 나오면 일단 거기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그걸 예상하면서 이제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사소하게는 경찰서에 레인보우 플래그 하나만 붙여놔도 포스터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 다르거든요. 아, 내가 여기서 보호받는구나 그런 거기 때문에. 16번은 이제 정의와 거버넌스, 평화, 인권, 민주주의인 것 같은데 일단 시민사회에 더 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예, 단체 역량 강화를 하고 어쨌든 성소수자들이 시민과 정치의 영역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 공정하고 포함적인 기관이 된다. 뭐 언론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그 성소수자들이 정치 대표성과 성소수자 권리가 정비례한다고 하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 많은 국가, 그러니까 서출지 공무원이 많은 국가 이런 데서 사실 LGBT 권리가 완전히 정비례하는데 일본도 벌써 3명, 4명이거든요. 지방의회까지 포함하면은. 근데 한국은 아직 이제 정당에서 공천에 중요한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버넌스 차원에서.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아더 스테이터스 하나에 살아남은 집단인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고 거기서 이제 도출되는 어떤 해결책들이 이미 국제인권문서에 나와 있고 심지어 아주 가까이 있는 한국 자유권규약에 구체적인 권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말했던 것처럼 네, 누구도 남겨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개발 사업을 하실 때 특히 아시아 레벨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거든요. 이 LGBT는 이제는 완전히 없는 채로 갈 수가 없는 게 이제 아시아 개발 이슈가 됐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좁은 분야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권 개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기구와 어떤 협력하시거나 개입하실 때는 이 이슈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